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이 좋아요도 생각이 같으시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이죠, 윤석열 캠프 측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대위 인선은 내주에 발표하고요, 오늘은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만 딱 한 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요, 내일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한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다음 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두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 이유는 한기호 현 사무총장을 그대로 밀고 가자라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선거하는데 내 뜻에 맞는 사람을 앉혀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 조직,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중요성에 미쳐볼 때 내 인사를 내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립, 갈등 국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공식적으로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다음 주 중반에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주에 총괄선대본부장 김종인, 그 다음에 상임선대위장 이준석 플러스 알파, 지금 현재로서는 김병준,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하고요, 미래비전위원회, 그 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이 세 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사도 내주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을 내주 중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선대위원장 밑에 총괄 본부장을 지금 임명하느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요. 총괄 본부장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실제적으로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러면 비서실장에는 윤한홍이나 김태우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러한 인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구체적 논의를 했고, 그 구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임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선대위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의견의 일치를 받고 중요 직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후보 인선 방안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큰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다. 여기서 이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얘기는 국민통합위원회, 그 다음에 미래비전위원회, 그 다음에 약자의 동행, 이런 특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케이 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경험과 경륜이 높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또한 김한길 대표님과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았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그러면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1차 선대위 발표는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김병준은 상임선대위원장 또는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오케이 했다는 얘기고, 그 이 두 분의 오케이는 물론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도 다 오케이를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이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또 김한길 대표님과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공식 발표문이에요. 이거를 볼 때 이제 내주 중반에 발표될 1차 선대위 구성안은 다 사실상 이제 거의 판이 다 짜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소간의 이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목, 금, 주말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주 중반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발표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보면 최소한도 김병준이라든가 김한길 이런 분들이 결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이도 아예 절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승민과 홍준표 영입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 때문에 꼭 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 이견을 조율할 필요 때문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홍준표와 유승민을 끌어들이는 최대한의 노력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과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의 가장 핵심인 호남, 그 다음에 2030의 지지를 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시간을 사실상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말하자면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의 조직표도 끝났고요. 인선 방향도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문제는 본래 오늘 오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도 1시 30분경에 지금 이준석 대표를 미리 만나고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 반경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당사로 들어갔는데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불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을 다시 패싱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준석은 패싱 아니다, 그거야말로 해석의 영역이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본인이 지역 일정 때문에 어디를 가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나한테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보자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내가 패싱 당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사표내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하고 패싱한 게 아니야, 다 사전에 전화 통화했어, 그래서 나는 내용은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패싱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단 결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미팅이어야 될 이준석과의 사전 미팅이 취소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해서는요, 일단 외형상으로는 패싱이 맞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일 날, 16일 날 어제까지 계속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의견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그래도 내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 똑같이 가서 이준석 대표한테 들은 얘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들은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다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준석한테 또 가서 보고하는 형식을 짓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그대로 직행 딱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담판을 지은 것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대목에 있어서도 이 강찬호 오늘 논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오늘 중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담판이 난다라고 한 내용이 사실로, 이 보도가요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제가 보도를 해드렸고, 그리고 저도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이게 빠르면 인사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잡음한다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나서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갈 것이다. 제가 어제 심야에 저의 판단과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판단하고 전망한 내용 그대로 이 시나리오가 실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인선 마무리와 관련해서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후 4시경에 한 얘기입니다. 후보 일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세한 선대위 구성안이다.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윤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논의한 내용도 다 잘 받았다. 거의 대부분 인선을 동의했고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 막판 인선 조율이 끝났냐, 이거의 물음에 대해서는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자면 1차 구성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율된 게 아니냐. 그리고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은 후보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의견을 나눈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간의 3인 회동에 대해서는요, 오늘 저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오늘 저녁에 1차 인선안이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셋이서 만나서 박수 치고 서로가 수고했다, 이런 회동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무산된 거예요. 이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약간 아웃사이더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 갈등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좀 이견이 결국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후보 맘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 결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마치 자칫 잘못하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황이 맞구나,
이렇게 또 여권의 압박과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위에서 윤석열 후보에 깔끔하게 쭉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지금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 상태 있잖아요. 분열 상태에 있는데 이거와 달리 일사불란하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치고 나간다. 이런 멋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손준성 이 검사 공수처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 최근에 이 여운국 차장이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박준성 의원하고 만찬까지 약속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이게 이제 결국 무산이 된 것이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압박, 즉 민주당의 압박을 받아서 이 손준성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혹과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손준성 검사가 방금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뭐냐? 여운국이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졌던 수사팀의 위법 부적절한 수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공수처장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절차 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라는 취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러면서 말이죠.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가 대선 관여 등 정치적인 목적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면서 손준성 검사 측의 정당한 용어를 받아들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호소를 받아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박성준 의원이 여운국 차장검사하고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22일 날 저녁 먹자라는 약속까지 잡았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손 검사 측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여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운국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계속 촉구해온 당사자와 사건 주인검사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공수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지난달 말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을 당했고요. 송영길 대표가 수사를 촉구하기만 하면 이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해서 이 송영길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공수처에 여운국을 배제하라. 이런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 공수처는 과거 중앙정부보다도 더 잔악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여운국을 파면하라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천인 공노할 후안무치한 사건이다. 아주 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여운국 차장 검사가 여당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인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 약속이 들통나자 최근 취소했다는 흑막이 드러났다. 어떻게 이러한 무도한 일을 백주 대낮에 저지를 수 있나.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고 오로지 윤석열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정치 공작소일 뿐이다. 공수처는 정권교체 저지를 위해 과거 중정보다 더 잔악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여운국 차장을 파면하고 즉각 소환 조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양수 대변인은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어제의 사법개혁이 조국 특혜였다면 오늘의 그것은 공수처의 정치 공작이다. 여 차장 파면은 물론 박성준 의원부터 조사하고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자, 거기에서요. 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손준성 검사의 인사 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 영장 없이 임의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위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요.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발 사주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면서요, 감찰의 다른 여러 이익 주체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대구지검공을 방문했는데 이거야 뭐 이제 취임했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는 차원의 그런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위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이 공수처에 휘둘리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별다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범죄 구체적으로 이 범위를 제대로 지금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사에 몰리고, 이렇게 수사에 몰리다 보니까 박성준이라고 하는 여권,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의 법적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의 지침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정치적인 외압 수사를 한다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추미애가 말이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홍보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그동안에 경선 과정에서 말하자면 홍보 전선에서 띄었던 홍보 플랫폼 마켓추를 말이죠. 이제는 이 제명인의 슈퍼로 개명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 전략을 피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추 운영진이 페북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30일부터 이 마켓추를 갖다가 제명인의 슈퍼로 개칭해서 이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첫 게시물은 추 장관과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서 슈퍼마켓 일러스트를 그려놓은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은 딱 해놓고 딱 제명인의 이런 문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추는 추 장관 지지자 한 20명이 만든 자발적 홍보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마켓추가 말이죠. 이 추미애 본인도 간신히 3등, 4등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지금 이 지지율에서 대대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노노다. 이거는 홍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 본인의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즉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뜨지 않는 것이지, 이거를 단순하게 홍보 기술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추미애 전 장관을 유명 제품 광고 포스터에 합성한 게시물들을 소셜미디어에 뿌리거나 아니면 추 장관 일대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왔어요. 그래서 식이섬유 음료를 패러디한 미에로 하부이바, 소화제를 패러디한 활명추 등이 대표적인데요. 또 약은 약사에게 개혁은 추미애에게 라는 문구를 단 의약품 광고 패러디, 또 적폐의 자외선으로부터 민생을 지킵니다 라는 문구를 놓은 선크림 광고 패러디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지금 종로 전에 이 줄리 벽화 그랬던 장소에 이 그래피티 작가가 최근에 그 자리에다가 장모, 그 다음에 왕, 개사과, 전두환 이거를 써 놓은 또 작품을 벽에다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 여정원 씨가 말이죠. 이 그림 위에다가 베니다판을 싹 다 베니다판으로 덮어버렸어요. 베니다판으로 덮어가지고 덮여놓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작가 측에서는 세상이 예술을 죽였다, 이런 글 하나를 바로 그 베니다판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작가 측에서는요, 이 건물주를 대상으로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까지 밝히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줄리벽화 없어진 그 자리에다가 그런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또 다른 이런 벽화를 그려갖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 여정원 씨 건물주가
이거를 철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베니다판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제 한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그 벽화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나가는 이제 이재명을 비판하는 벽화를 그려오면 이 베니다판을 떼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홍준표 후보가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라는 이 글을 올렸어요. 이게 바로 청문 홍답이라고 하는 이 청년홈 플랫폼에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도 물론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될 것이다. 예, 홍준표 의원이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그래서 윤 후보가 얘기한 대로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독설을 더 날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글이 올라왔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니까요, 이 청년의 꿈 게시판에 뭐라고 올렸냐면,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 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평당원으로 배의 종교나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청년의 꿈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죠. 이런 이 막말성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 이런 제목의 글에서 정치 26년 동안 6번째 겪는 대선인데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 이런 또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못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어쩌다가 선진국 시대에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지 간에요, 뭐 홍준표 후보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마음을 달래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출마한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제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실망스럽겠지만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정권 교체인데 이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우리가 표 몰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를 몰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결국은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이러한 그야말로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봤던 이번 대선의 성격,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시각, 우리 국민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더 나가면 이제 본인의 이 정치적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평판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